6명 매몰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울산 화력발전소 71m 철제 타워가 어제 붕괴가 됐습니다. 노동자 7명이 매몰이 됐다라는 거죠. 사진으로만 봐도 아이고 이거 심각하구나라는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말씀드렸죠. 총 9명의 작업자 중에서 2명은 어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7명이 지금 매몰이 돼 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 1명이 추가로 구조가 됐는데 구조 과정에서 숨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 저희 MBN 기자가 지금 직접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죠. 최하원 기자, 조금 전 1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 현장 상황 어떨까요?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을 이어온 소방당국은 구조물 잔해 깔린 매몰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하던 도중 심정지가 와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에 따른 첫 사망자입니다. 인근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직도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붕괴 사고를 당한 9명 가운데 애초에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 5대가 도착해 대기 중인데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아직 구조 작업에 투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교대로 구조물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이 끝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열화상 카메라와 음향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MBN 기자 최하원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현재 총 9명이 이 매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명은 구조가 완료가 됐고요. 일단 이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 사실 2명의 위치는 어제 파악이 됐는데 구조 작업이 밤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그중에 1명 구조를 하던 중에 숨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방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다른 1명도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또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5명은 실종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매몰은 돼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직 위치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 남은 사람들도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이런 일 있을 때 골든타임이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번에 이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식수라든지 뭐 이런 게 네. 옆에 뭐 있으면은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은 뭐 철제 71m 철제 타워가 무너졌으니까 뭐 주위에 뭐 식수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오래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데 지금 9명이 매몰됐는데 이제 2명은 구조가 됐고 7명이 매몰된 상태에서 지금 2명이 사망으로 추정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5명이 실종됐는데 5명이 좀 무사히 좀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빨리 구조하기는 좀 어려운 71m 타워니까 네. 섣불르게 대형 크레인이 5대나 갔는데 적분했다가 또다시 무너지는 그쵸. 2차 사고가 나면은 그나마 생명줄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열 감지 카메라나 여러 가지 구조견도 동원하고 있지만은 당장에 구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사건이 어떻게 또 HJ 중공업 하청회사에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네. 2021년 광주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그때도 무너져가지고 그때도 한 7분 정도 사망하셨던 사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건하고 어떻게 똑같은 사건이 중대재해법 뭐 이런 거 한다지만은 똑같은 사건이 저렇게 나니까 가슴이 좀 더 아프고 매몰된 5명이 좀 시급히 좀 구조가 무사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거 사실 구조 작업을 한다고 하다가 2차 붕괴가 오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일보 신면 같이 볼까요? 네. 44년 전에 지어진 보일러 타워다라는 거죠. 철거 중에 그래서 와르르 지금 무너졌는데 문제는 옆 구조물도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바로 여기가 사진 같이 볼까요? 요 바로 여기가 지금 무너진 바로 그 이 보일러 타워인 거죠. 그런데 이 타워 말고 여기도 있죠. 요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도 있습니다. 그럼 보면 단순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 철거 대상이에요. 전부 44년 전에 지어진 보일러 타워인 건데 이건 말고 하다가 옆에도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괜히 크레인게 건드렸다가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네. 또 그렇다고 뭐 옆 구조물을 뭐 어떻게 하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골든타임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일단 저기 그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매몰됐는지. 네. 드론도 동원하고 국가 소방 동원용도 내렸는데 뭐 크레인 5대가 동원된다 해서 저걸 다 옆에 파헤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글쎄 뭐 구조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광산이 무너지고 그럴 때 며칠 만에 구조된 기적 같은 일도 있긴 있었어요. 네. 글쎄 지금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81년도에 준공하고 이미 이제 그 가동은 멈추었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에 가동이 그쵸. 중단됐는데 내년 3월을 목표로 철거를 하고 있다는데 글쎄 이 철거 공학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철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 지금 2개도 또 철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사진에, 네.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가운데 게 저렇게 붕괴가 된 건데 이것도 한번 이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었던 건지 가동이 중단된 지 4년 됐는데 네. 왜 이거 아직도 내년 3월에 철거를 목표로 하면서 이른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철거하기 좋게 붕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런 변을 당한 건데 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는 건 뭔가 안전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 아니었겠느냐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일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사고가 있고 지금 현재 구조를 하다가 구조할 때까지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구조하다가 숨졌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 울산대 의대 이 울산대 의사의 이 설명이 있었어요.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구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구조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만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조견을 투입을 해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탐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향 탐지기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지금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구조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총력을 좀 다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이번에 총 9명이 사고를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1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8명은 또 계약직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하청이었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까 살짝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어쨌든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쨌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전교육이 실시가 됐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대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책임 소재에서 가려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충실히 이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표자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조 작업이 우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일단은 구조 작업이 우선이긴 합니다. 때문에 지금 총력을 다 현장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발 앞으로 들려온 소리 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라는 소식들 참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